안녕하세요, 부채나입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며칠 앞놔두고 결국 0.5%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금리를 인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들이 나왔냐면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낮추면서 오히려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발표한 금리는 몇 %였냐면 4.6에서 5%까지였는데 현재 시중은행에서 발표한 주담대 고정금리가 몇 %냐면 최저가 4.1%까지 있었습니다. 즉 수치상으로만 봐도 지금 이렇게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면 정부에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은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금리였습니다. 계속해서 고금리다 보니까 저렴한 금리로 제공해준다는 목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출시하기도 전에 이 은행 주담대 금리가 이거보다 낮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못 참고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금리를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비쌌다라는 논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하를 한 거죠.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금리 상황으로 보시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3.2%에서 3.5%, 우대금리를 적용 안 받으면 일반 같은 경우는 4.2에서 4.5, 우대형 같은 경우는 4.1에서 4.4까지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보다도 높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결국 요번에 0.5%를 내리기로 했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해당 자료가 26일에 발표한 자료인데 자, 시행되기 딱 4일 전에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금리 0.5%를 인하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실제 금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40년짜리 금리를 보시면 자, 일반형이 4.5%가 되고 그 다음 우대형이 4.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발표한 금리는 몇 %였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기존에는 4.9%에서 5.0%였습니다. 근데 이게 0.5%가 인하해서 4.5에서 4.4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 발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금리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된 금액을 보시면 우대금리랑 이것저것 더하면 어쨌든 3%까지 내려가니까 대출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시를 들어놨는데 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가구 주택이죠. 여기서 예시를 들어놨는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6억 이하 그 다음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자녀라서 0.4포인트 다음 전자약정으로 해서 0.1%, 총 0.5%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6에서 3.9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예시 1호는 정고 소득 수준이 낮은 나이 만 39세랑 주택가격 6억 이하, 그 다음 소득 6천만 원 이하. 여기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자, 저소득 청년 0.1%, 그 다음 신혼부부 0.2%, 그 다음 전자약정 0.1% 해가지고 총 0.4%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요즘 다자녀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고 아마 예시 2번이 적용을 좀 많이 받겠죠. 그 다음으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부 다 면제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이점인데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 금리가 6%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바꾸면 4%까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바꾸자니 뭐가 걱정되냐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계속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부 다 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만약 현재 내가 내고 있는 금리보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다라고 한다면 그냥 고민 없이 갈아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30일부터 주공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이용 가능한데 자, 이럴 경우에는 아낌이 금리 할인 0.1%는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대상 요건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주택입니다. 그 다음 소득이 상관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이 DSR이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특례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고 자금용
용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주택구입, 주담대 상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각각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어떤 용도든 여러분들 집으로 대출 받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무주택자 또는 한주택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 70%,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 80%까지 가능한 거죠. 즉 예를 들어서 8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70%이기 때문에 5억 6천까지 빌릴 수 있지만 최대 한도가 5억까지죠. 그래서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일반형이랑 우대형이랑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주택 가격이랑 소득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6억이 넘어가면 일반형으로 바뀌고 소득도 1억이 넘어간다면 일반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우대형일 때만 이런 저소득층이나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이런 우대금리가 가능하고 일반형일 때는 전자약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Q&A를 한번 살펴보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자금이 20일 뒤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려면 여러분들은 꼭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주택 가격의 판단 기준인데 요즘 요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 그 다음 부동산은 시세, 주택 공시가격 순으로 판별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 때 보통 어떤 걸로 많이 사죠? 바로 금매 물건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근데 이 금매 물건으로 거래가 되는 거는 바로바로 KB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10억인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집을 금매로 내가 8억 원에 구매를 했다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번째 뭐라 적혀있냐면 구입 용도 대출은 매매 가격이랑 시세, 그 다음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이 초과할 시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8억에 샀기는 하지만 현재 KB 시세가 10억이다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금액이 8억에서 9억짜리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여기서 매매 금액만 보지 말고 꼭 KB 시세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이거를 확인 안 하면 여러분들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오피스텔이나 생숙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준주택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여기서 처분하지 않는 경우는 3년 동안 보금자리론 이용을 불가하다고 하죠. 즉 한마디로 뭐냐면 대출을 상환을 해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내긴 한데 LTV가 80%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만 증빙해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충분한 대출 한도를 지원받거나 부부 합산 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둘 다 증빙을 해야겠죠. 다음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이걸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즉 이거는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 신청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대출 신청 이후에 신청인 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50년짜리는 안 되고 40년짜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주담대 받을 때 대부분 거치형으로 했죠. 이 거치형이랑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체증식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반환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자만 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거치형으로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만 40세 미만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존에 대출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직이 상품에 대해서 상환 용도로 해당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이건 뭐냐면 최근에 0.5%가 하락했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더 하락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죠. 즉 6개월 뒤에
다시 0.5%가 하락한 경우에는 이걸로 대안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건데, 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대안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는지. 자, 중도상환 수수료는 아까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 대출 상환도 면제가 되고 해당 대출도 전부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해당 대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정부에서 제발 집 좀 사라라는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요즘 거래가 워낙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취득세나 양도세 관련해서 이 세금이 거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이거고, 이 목적 안에서 해당 대출의 장점은 뭐냐면 우선 금리가 어느 정도 싸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DSR을 안 보기 때문에 내 소득이랑 상관없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30%에서 40%가 하락했고, 경기권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서 50% 정도까지 하락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하락한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실거주를 염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이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